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아까 미리 설명드린 대로,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역,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과연 이게 설명드릴 만한 내용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지는 해놨으니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를,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하나는 어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떤 내용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 토글이라고 합니다. 토글. 요게 하나의 기능. 두 번째는요, 어떤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른 영역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레이어 버튼?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기능을 별개로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보이고 안 보이고 어떤 영역을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퀵 메뉴를 컨트롤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버튼은 여기 오른쪽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이따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아까 무료 강좌라는 이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의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럴 때 이 공간이 처음에는 몇 개 나오지 않다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항목이 펼쳐지게 하는 거. 그런 용도로도 이 버튼을 그대로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위쪽에 홈페이지 요리사의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메인 페이지에 요게 있죠. 요거를 누르면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히네요. 최근에 저 토글 버튼 스크립트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게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어쨌든 요걸 누르면 닫히고요. 그리고 5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 5시간 후에 열립니다. 시간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그 기능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다가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이 버튼도요, 꼭 오른쪽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좀 어렵습니다. 스크립트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막 언어를 가지고 짜는 건 아니에요. 미리 그건 저희가 다 짜놨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게끔 활용을 최대한 브라우저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미리 이런 스크립트들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솔루션들은 이런 걸 막 짜야 저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걸 다 짜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홈요 솔루션은 여기 div에다가 이런 id 값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의 함수 하나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동작하게끔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조차도 여러분들께는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시도하시고 시행착오 반복하시면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구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버튼을 여기다가 배치를 했고요. 클릭을 하니까 여기 보이지 않던 영역이 지금 보이죠?
div 두 개가요. 이 div 두 개가 여기 이 세로 div 하나하고 여기에 있는 하얀색 바탕의 div가 두 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구조고요. 횡렬 컨텐츠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행, 열, 컨텐츠죠. 이렇게 이제 배치가 미리 되어 있어요.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iv라, 맨 바깥쪽에 있는 div에 이런 스타일은 해가지고 좀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큼, 요 한 줄짜리 내용이 이 div를 오른쪽에 붙박이 시키는 거예요. 한 줄 저거 딱 넣으시면요, 붙박이가 딱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영역만 보이게 되고 요만큼은 안 보이는 상태로 세팅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보이지 않던 요 녹색 영역이 보이면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밀려 나오는 그런 원리예요. 버튼을 구현하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어떤 div를, 어떤 영역을,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게 하려면 그 버튼에다가 어떤 값을 지정하셔야 돼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id 값을 지정을 합니다. 요 btn 하이픈 토글이라는 이 값은요,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대신 중복되면 안 돼요. id라는 것은 고유값이기 때문에 이 한 페이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걸 넣으시면 좋습니다. 특별한 걸.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이픈을 앞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버튼에다가 id를 기록을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런 값들은요, 어떤 옵션 값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열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그게 열린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열린 상태 그대로 이동을 해도.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요, 페이지를 이렇게 열고 나서도 페이지를 이동을 하면 다시 닫혀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유지를 하고 싶을 때 이 값을, 시간을 적어놓으면 그 시간만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옵션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어떤 div를 또는 어떤 칸을 열고 닫고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지정해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toggle-div라는 것이 요게 그겁니다. 여기에 지금 클래스라는 값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toggle div.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저 영역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딱 해놓으시고, 이 두 가지를 div하고 버튼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해야 될 거, 헤더 메타 JS에 요거 한 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버튼에 id 값을 지정했죠. 그 id 값을 똑같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샵이라는 걸 붙여주고, 어쨌든 요 한 줄만 딱 넣어주시면 그 버튼이 이제 그대로 동작을 해요. 이제부터. 저게 없으면 이제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데, 저거를 딱 실행하는 순간 이제 버튼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토글 버튼은 딱 여기까지예요. 토글 버튼을 구현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id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소스 보기를 하시면요, 여기서 요소 검사를 하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가셔서, 성형외과 홈페이지 상품 아시죠? 그 분야별 홈페이지에 있는 거. 거기 가셔서 요소 검사를 하시면 아까 이제 맨 바깥쪽에 돼 있던 스타일, 오른쪽에 붙박이 시켰던 스타일, 요게 여기 나와요. 요거죠. 아까 붙박이 시켰던 스타일 태그가 요거였습니다. 아까 이제 홈뉴 솔루션에서 보셨던 위치와 HTML로 보시는 위치,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div에다가 넣으시면 붙박이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검은색 행박스에다가 이제 넣었었죠, 아까. 그 다음에 버튼에 아까 이제 id 값을 넣었던 것은 여기 있네요. btn 톡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구매하지 않는다 하셔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자주 눈이 아프실 겁니다, 아마. 그래도 이게 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런 게.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은 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연결 짓는 방법, 그거는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세요. 자, 어쨌든 토글 버튼은 그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토글 버튼을 제가 다른 곳에서 한번 써볼게요. 연습은 안 했는데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게시판에 등록 1이라는 이 항목을 보이고 안 보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가서 임포트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먼저 넣어볼게요. 버튼.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제가 보이고 안 보이고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냥 임의로 아무 버튼이나 만들어서 넣어보겠습니다. 버튼 넣기. 사용자 정의. 그리고 여기 이제 A 태그 속성이라는 곳에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글자 버튼으로 할 건데요. 글자 버튼에 여기 스팬 속성이라는 곳에 넣어주셔야 돼요. 뭐를? id 값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고유한 값을. 글자 내용에 모두보기라는 버튼을 만들고요. id는 이렇게 그냥 모두 봐라 뷰 올 마음대로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그냥 버튼을 사용자 정의 버튼으로 해서 넣었어요. 이렇게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죠. 모두보기.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이제 버튼은 링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링크 주소가 있어야 버튼인데요. 아무런 이동하는 링크가 아니고 이런 기능성, 스크립트랑 연동을 하는 기능성 버튼에는 사용자 링크에다가 샵하고 이렇게 슬래시를 적어주시면 아무런 이제 이동 없이 버튼이 완성이 돼요. 샵,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버튼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등록이라는 이제 칸, 이 두 가지 칸을 클래스로 지정을 할 겁니다. 클래스로.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를 더 여기다가 옵션을 몇 가지 더 넣었어야 되는데요. 어떤 div 또는 어떤 칸을 이 버튼을 통해서 보이고 안 보이게 할 것이냐 이름을 지정을 해줬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id 값을 지정했던 곳에다가 그 옆에 있던 다른 것들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성형외과 홈페이지 가서 찾아볼게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만한 방식으로 똑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가서 요거죠. 요 버튼이 이제 토글 버튼이지 않습니까? 요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ID 있던 옆에 토글 아우어부터 해서 클래스, 디폴트, 뷰 처음에 노출이 안 된 상태로 띄울 거냐, 노출이 된 상태로 띄울 거냐 이런 이제 몇 가지 옵션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Edit as HTML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냥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버튼으로 복사를 합니다. 카피.
as HTML. 컨트롤 C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요창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붙여 넣습니다. 한 칸 띄고 붙여 넣습니다. 이게 다 복사가 됐네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처음 해봤는데,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copy as HTML, edit HTML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보드로 잘라내기. 마우스로 이렇게 오른쪽 버튼에서 복사하니까 전부 다가 복사가 됐어요. 근데 그만큼 블록으로 잡아가지고 컨트롤 X를 하니까 그냥 그 부분만 잘라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 창 다시 들어가서 붙여놨습니다. 맨 앞에 보면 id라는 값은 이미 제가 기록을 해놨죠. 그러니까 id는 2번 나오면 안 돼요.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를요, 시간을 1시간으로. 왜냐면 지금 아까 그 오른쪽에 있던 녀석은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닫혀지는 게 맞는데, 이런 표에 있는 거는 유지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1시간으로 바꾸고, 이제 어떤 칸을 토글 시킬 거냐에 대한 이름을 하나 정할 겁니다. 칸이니까 보통은 그냥 td라는 태그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냥 td라는 태그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옵션들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페이지가 열릴 때 보이는 상태로 열리게 할 것이냐, 닫혀있는 상태로 열리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show hide라는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일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걸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오른쪽에 있던 건 클릭을 하니까 스르르 열렸죠. 그런 시간을 지정하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요 값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값을. 왜냐면 아까 그 칸에다가 이거를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을 해놓는다는 얘기는 컨트롤 C 해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컨트롤 C 했습니다. 자, 버튼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록일, 요 칸과 요 칸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지정을 할 거예요. 칸 편집에 가서 이렇게. 그러면 토글 td라는 이 td가 저 버튼에 의해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새로운 클래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저는 여기가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금 저걸 전체를 다 복사했는데요. 원래 실제로 클래스 영역만큼만 한 칸 띄우고 적어주시면 돼요. 클래스는 띄어쓰기로 여러 개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스크립트를, 아까 보셨던 이 스크립트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어딘가에 스크립트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실제로 소스북에 있기 때문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찾는 요령도 여러 번 찾아보시다 보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조금은 더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더 메타 JS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만 필요한 거죠. 토글이라는 것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 화면 여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니까.
네, 안 되네요. 잠깐만요. 아, 제가 아까 그 스크립트에다가 이 값을 지정해주지 않았나요? 뷰올이라는 새로운 이제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냥 저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페이지 편집에 가셔서 요만큼 해서 저장을 하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동작을 했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안 보이게 해놨어요, 상태를. 그랬더니 이름이 이제 날짜가 안 나왔죠? 그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날짜가 나와요. 네. 연습을 안 했더니 역시 이렇게 미스가 있네요. 자,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했더니 애니메이션 효과는 나는데 보기가 좀 좋지 않죠, 칸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다시 편집을 가셔서 아까 버튼의 옵션 중에 그 애니메이션 효과 옵션이 있었어요. 그걸 지워버리세요. 아마 그걸 지우시면 그냥 빠르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바뀔 겁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인데요. 보일 때 효과, 이제 감춰질 때 효과. 그리고 두 개를 지우고 그래서 새로 고치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우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 기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봐야겠어요, 그걸. 잠시 지금까지 배우셨던 걸 살짝 정리 좀 하고 계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없애는 방법. 그거를 좀 찾아볼게요. 이걸 지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일단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나타나지 않게 이런 표에서 저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여기 AB 쇼에 이제 뭐 블라인드 콤마 300 어쩌고 숫자가 있는 것을 다 지우시고 쇼에는 아무 값도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 하이드에는 논이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토글 버튼은 이런 용도로도 활용이 되시고 이런 용도로도 활용이 되시고 이런 용도로도 활용이 되신다. 다양한 용도로 이제 어떤 DIV를 또는 어떤 TR, TD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할 때 응용하시기 나름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영역에 있는 레이어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섞여 있어서 그렇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은요. 메인 페이지에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 개를 이제 겹쳐서 해놓고요. 겹쳐놓고 DIV를 겹쳐놓고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내용이 바뀌게끔 하는 거. 그게 이제 뭐 그 비주얼 탭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플러그인으로 있다는 거 아시죠? 비주얼 탭이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비주얼 탭은 위에 탭이 그림이 아니잖아요.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탭이고 이미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만큼을 갖다가 그냥 여기다 메인에다가 그냥 배치한다. 뭐 그런 식의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용도로는 이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마우스를 올렸더니 어떤 메뉴의 목록이 나오고 그 메뉴의 목록을 클릭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 개를 이렇게 마우스를 그냥 클릭하지 않고 올렸는데 따라다녀요. 이런 거. 이런 이제 URL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요걸 기준으로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편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DIV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맨 바깥쪽 DIV에 ID 값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스타일은 아까 그냥 붙박이 시키는 스타일이지 지금 설명하는 거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요 ID 값을 하나 이제 고유 값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는 클릭이냐 아니면 이제 마우스 오버냐, 클릭했을 때 바뀌게 할 거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바뀌게 할 거냐, 그 옵션을 여기다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의 버튼마다 -sb 이건 고정값이에요. 고정된 값입니다. 약속되어 있는 값이라서 바꾸시면 안 돼요.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클래스. 이거는 지금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요 놈은 그냥 무시하시고 요 -sb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url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 겁니다. url이라는 것은 이 url이라는 의미가 갖는 이제 그런 용도도 있지만 다른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보여줄 DIV가 어디냐, 뭐냐. DIV가 여러 개거든요, 지금. 여러 개가 쌓여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DIV의 고유한 값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 URL을 적으시면 그 DIV의 URL의 어떤 그 페이지를 끌어다가 다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아까 그 보험회사 홈페이지 잠깐 보여드렸던 게 그렇게 이제 된 건데, 어쨌든 여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DIV, 여러 개의 DIV의 ID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버튼마다. 요 각각의 버튼마다 다 그런 ID 값을 하나씩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이트 언더바 온라인이라는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이제
div, 아니죠. 요 div, 또, 이 온라인 상담을 누르면 요게 나오죠. 근데 카톡 상담을 누르면 밑에 있는 div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요. 붙박이가 이제 되어 있어서 스크립트 때문에 안 내려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CSS 때문에 안 내려가는 건데요. CSS 제거를 누르시면 이제 CSS 적용된 게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버튼들이 있는 만큼 여기에 div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div들에 있는 이 내용들은 어디선가 재사용하는지 DIF로 되어 있네요. 이 DIF 구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 이 div 요거 하나를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에 id로 이런 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right editor. 아까 버튼의 URL 값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이 맨 바깥쪽에 id로 설정해놨던 그 값을 이 함수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 얘네들이 이제 이 내용들이 5개 중에 이 버튼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id 값을 id 값이 적혀있는 div가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프로그램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맨 바깥쪽 요 행박스 여기에 여기 지금 풍선 도움말로 보이시는 id는 뭐 show-layer-right 라는 이제 요 id 값을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id 값을 기록을 해놨고요. 이벤트는 클릭을 했을 때 바뀌어라. 요 두 가지를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버튼들 반드시 이 박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버튼들만 해당됩니다. 이 버튼들의 클래스를 -sb라는 클래스를 기입을 하시고요. url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기입을 하시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각각의 div들 내용은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셔야겠죠. 그 div들을 클릭을 하시면 나오는 이 id 값들 div마다 그 각각의 버튼마다 이제 아까 url이라고 기록해왔던 그 값이랑 이 id 값이랑 똑같은 값을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div들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이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한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글 되고 여기에 이제 내용이 클릭을 할 때마다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버튼을 눌렀는데도 토글이 돼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스크립트가. 그런데 이렇게 눌렀을 때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누르는 것보다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누르겠죠.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눌렀을 때도 열리게 그렇게 이제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거를 위해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진 않았고요. 요거를 눌렀을 때 마치 얘가 누른 것처럼 동작을 해라 라는 이제 기록이 이 버튼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 버튼에. 그래서 그 버튼을 다시 이제 들어가 보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아까 레이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클래스. 요거. btn 토글이라는 게 아까 id 값이었는데 그 옆에 하이픈 트리거라고 되어 있어요. 누르면 btn 토글을 그냥 이벤트를 실행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 값을 넣어주시면 이제 이걸 눌렀을 때 열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눌렀을 때 닫히지는 않아요. 얘랑은 좀 다르죠. 역할이. 그것은 여기에 요 값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닫히지 않는 겁니다. 열리는 용도로만 써라. 요게 열리는 용도로만 써라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지우면 닫혀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제대로 된 동작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맞춰서, 이런 요소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두 가지 기능 이외에도 지금 이런 스크립트를 활용한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 남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의 로그인은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데 여기는 이런 레이어 창이 있어요.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이게 훨씬 편하단 말이죠. 이거를 하는 방법. 이 로그인 버튼이에요. 버튼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클래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틀이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고 REL은 500 곱하기 4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500픽셀에 400픽셀짜리 대화창을 열어라. 거기에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버튼에다가요. 요것만 딱 기록해 주시면 그게 레이어로 떠요. 로그인 페이지가. 모든 페이지를 다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응용을 하시면 응용하시는 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응용하시면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걸. 네,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럴 때는 이제 다시 그 성형외과 홈페이지로 가셔서 로그인 버튼을 요소 검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렸던 클래스, 타이틀, 뭐 REL 이런 값이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눌렀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에디트 그리고 이 클래스부터 REL까지 컨트롤 X 그리고 게시판의 내용을 보는데요.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 자꾸 그냥 이 제목을 눌렀을 때 그냥 창을 띄워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로그인이 아니라 게시물, 보드, 뷰. 아까 저장하기 버튼을 만들었을 때랑 똑같아요. 버튼 만들 때 아까는 btn submit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완전 동일.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동작을 할까요? 네. 약간 오동작을 하네요. 이것은 뭐냐면 그 자동 저장, 임시 저장 기능이 있어요. 자동 저장 기능. 그게 지금 두 가지 박스가 안 되거든요. 근데 레이어로 지금 띄워가지고 두 개의 박스가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저 교육 신청 버튼을 원래는 교육 신청하는 게시판은 이렇게 만들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이제 게시판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쉽게 내용을 이제 빠르게 그냥 페이지 이동 없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할 것인데 어쨌든 교육 신청하기 게시판을 빠르게 보기만 할 사람들은 여기다 버튼을 하나 따로 달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요 신청하기 버튼은 안 보이게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노출 제한으로 하나씩 그냥 맞춰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주로 제가 좀 어려운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이런 내용들을 익히시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사이트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예요. 조금 있다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요 Q&A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 교육은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